네, 안녕하세요. 방문가 강남학원 김하영 강사입니다. 지금부터 민법 준비기술 특강 기본편 제39강을 진행하겠습니다. 민법 교재의 세 종류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학교서 요약집이 있고 지금 진행하는 준비기출이 있습니다. 다음 PPT 강의 노트가 있어요. 세 권을 동시 구입하시거나 두 권을 동시 구입하시면 할인 혜택 드립니다. 아직 아래 계좌번호로 입금하시고 이 핸드폰 문자로 아래 네 가지를 꼭 정확히 적어주세요. 네 가지 중에 특히 교재, 과목, 민법, 중개사법 꼭 적어주시고 교재 이름까지 정확히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통시항변권을 공부하겠습니다. 강의 노트 212페이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의 X라는 부동산이 있어요. 갑과 을이 부동산을 10억에 6월 1일 날 매매했습니다. 그리고 6월 10일 날 을이 먼저 중도금을 주기로 했죠. 그리고 7월 10일 날 을이 잔금 주면 동시에 갑이 소유권 이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럼 약속을 이대로 지켜야겠죠. 그럼 당사자가 약속하기를 6월 10일은 을이 봤을 때 갑이 상대방이죠. 상대방 갑은 어떤 이행기,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을이 먼저 중도금 주기로 해서 을에게 선이행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7월 10일은 서로 동시행 관계죠.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이 서로 동시행 관계입니다. 그러면 여기 6월 10일, 6월 10일 오세요. 이때 상대방 갑은 아무런 변제기 의무가 없고 먼저 우리 중도금 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을은 중도금 선이행 해야겠죠. 을은 이때 갑에게 동시행하자고 항변할 게 없습니다. 갑은 의무가 없죠. 을은 중도금 선이행 해야 됩니다. 선행해야 되는데 자, 을은 예외적으로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죠. 저 우리 중도금 준비했거든요. 주려고 보니까 자 6월 1일자에는 등기부가 깨끗했는데 약 10일 사이에 저당권이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그럼 저당권이 많으면 을이 중도금 주더라도 을이 소유권 받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을은 저당권 안 없애면 내 불안해서 중도금 못 주겠다고 이렇게 불안의 항변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원칙적으로 중도금 선이행해야 되는데 우리 중도금을 이행지체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7월 10일이 되면 이날 서로 동시행 관계에 놓입니다. 그럼 매수인들은 중도금 줘야겠죠. 약 한 달간 지연이자, 지연소래금, 잔금 이 세 가지 의무와 갑의 소유권 이전이 이제 서로 동시행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갑이 소유권 안 넘겨요. 그리고 을에게 돈 내라 그러면 을은 돈 줘야 안 줘요? 이제 동시행 관계인데 갑이 소유권 안 넘기면 을은 돈 10원도 안 줍니다. 이때 같이 이행하자고 이제 항변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을이 선이행 의무를 이행지체하다가 7월 10일이 되면 상대방 값도 변제기 들어갑니다. 이때 을도 이제 동시항변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선이행 의무자는 원칙 동시항변이 없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불안의 항변이나 이렇게 상대방 의무 들어가면 예외적 항변 행사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예외적 항변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 이 두 가지 제목보 외우세요. 채권량도 4글자, 이행불능 4글자 나오면 동시행관계 있다 존속한다고 결과를 외워버리세요. 즉 갑에게 X가 있는 을과 매매했습니다. 3억에. 그럼 을은 소유권, 이전 능기 청구권이 있고 갑은 3억 받을 채권이 있죠. 이것으로 이행이나 의무 동시하겠죠. 근데 갑이 3억 채권을 병한테 양도 매매합니다. 그리고 을한테 달려줘요. 금평이 3억 청구합니다. 을이 뭘 할까요? 제가 3억을 안 준다는 게 아니라 이게 동시행 관계니까 갑이 아직 소유권 안 넘기면 아직 못 줘라고 동시항변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파란색 두 개가 동시행 관계죠. 근데 그 채권을 양도했죠? 그러면 갑과 을에게 있던 동시행 관계가 을과 병에게 존속합니다. 그 다음 갑토지와 을토지를 교환계약 체결합니다. 그럼 을은 Y토지 넘길 의무가 있고 갑은 X토지 넘길 의무가 있죠. 특이하게 없으면 동시에 하겠죠. 근데 갑이 X를 을에게 넘기지 않고 병에게 팔아버립니다. X를 팔고 병 앞으로 등기하면
병이 X부동산 소유권 취득해버리죠. 그럼 병이 소유자라 갑은 더 이상 X를 을에게 넘길 수 없어서 X에 넘길 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집니다. 자, 그럼 원래 파란색 두 개가 동시행 관계였는데 이 파란색이 이행불능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을의 Y에 넘길 의무와 갑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이게 서로 동시행 관계 놓입니다. 이따 문제를 확인할 겁니다. 이제 두 가지가 동시행이다. 그래서 Y에 넘길 의무, 손해배상 채무 두 가지가 동시행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동시행 관계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조직폭력배입니다. 조폭들이 동시행 가장 잘해요. 칼도 동시에 주고받잖아요. 그럼 조폭들이 마약 거래한 거 영화에서 봤나요? 갑이란 조직폭력배가 마약이 있고 을파가 10억에 사는 겁니다. 그럼 오늘 밤 12시 동작대교 밑에서 만나서 마약과 10억을 동시에 주고받기로 약속했습니다. 오늘 밤 12시에 갑과 을이 나왔거든요. 근데 갑의 마약을 안 가져왔네요. 그리고 을에게 너부터 10억 내놔 그래요. 그럼 을파가 10억 줄까요? 미쳤냐고 항변하겠죠. 미쳤냐가 동시행 항변이에요. 왜 내가 먼저 돈 주니? 미쳤냐? 같이 이행하자고 항변하는 겁니다. 그럼 을은 돈 줘야 안 줘요? 갑의 마약 안 가져왔으니까 을도 돈 안 줍니다. 그래도 을은 갑에게 총 맞지 않아요. 갑이 마약 안 가져왔으니까 을이 돈 안 줘도 을을 총 쏠 수가 없죠? 이게 총이 지체 책임 지지 않는답니다. 설마 총이겠어요? 근데 이번에는 자, 그럼 이게 항변권이라 했죠? 자, 을에게 항변권이 있다는 말은 갑이 이행 제공 안 했으니까 있는 겁니다. 그럼 갑이 안 했으니까 을도 이행하지 않아도 지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근데 갑이 마약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마약 보여주면서 야, 을 너도 돈 내놔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걸? 갑이 마약을 가져왔으니까 돈 주고 마약을 받으면 되겠죠. 이때 미쳤냐고 항변 못합니다. 갑은 이행 제공했는데 동시행하자고 항변 못해요. 왜냐하면 갑이 마약 가져왔으니까 을은 돈 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을이 돈 준비 못하면 갑에게 총 맞겠죠. 이게 지체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약만 부동산으로 바꾸면 끝납니다. 마약 두 글자, 부동산 세 글자 바꾸면 돼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을에게 항변권이 있다는 말은 갑이 이행 제공 안 했단 말이죠. 갑이 이행 제공하면 을은 항변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을에게 항변권이 있다는 말은 상대방 갑이 이행 제공 안 했죠? 그럼 을 나도 안 해도 지체 책임지지 않아요. 한편 갑이 을을 지체에 빠뜨리려면 자기는 이행 제공하고 을이 안 했을 때 이행 지체에 빠집니다. 이 두 개를 잘 비교하세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이제 자, 이 아래쪽 위쪽 왔다 갔다 잘해야 돼요. 자, 갑이 먼저 마약 현실 제공해서 을이 돈 준비 못하면 을이 수령 지체에 빠졌습니다. 그럼 이행 제공은 계속돼야 돼요. 이제 자, 갑이 마약 제공해서 을이 지체 빠졌죠.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이제 갑은 마약 없이 야, 이번에 을 너부터 돈 내놔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 을이라면 10억 주겠어요? 안 줍니다. 일주일 전에는 을이 잘못했지만 지금 후에는 갑은 마약 없이 10억 내놓으래요. 그럼 당연히 미쳤냐고 항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행 제공은 계속돼야 돼요. 이행 제공하다가 그만두면 그때부터 상대방을도 미쳤냐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쌍무계약 당사자방 갑이 먼저 한번 현실 제공하고 상대방을 을을 수령지 빠지게 하였더라도 그 이행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 그럼 일주일 후로 올라왔죠. 그럼 과거에 일주일 전에 이행 제공이 있었던 사실만으로 상대방 을이 가지는 항변권이 소멸한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을에게 항변권이 있다는 말은 상대방 갑이 이행 제공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럼 항변권 존재만으로 절대 이행 지체가 없습니다. 항변권 행사할 필요도 없어요. 절대 이행 지체였습니다. 그래서 동시 항변권 가지는 자 을은 비록 이행하지 않아도 돼요. 이행 지체 되지 않는다. 즉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항변권 존재하는 것만으로 절대 지체 책임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변권이 있다는 말은 상대방 갑이 이행 제공 안 했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항변권 존재만으로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절대 지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조폭 사건 잘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민사소송은 소송 당사자가 원고와 피고입니다. 그러니까 민사소송은 피고인 없어요. 민사는 피고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영화를 보면 심지어 변호사가 주인공이도 막 민사에서 피고인 해버립니다. 아니 웃기는 거죠. 형사에서 한쪽은 공익의 대표 검사고 한쪽이 피고인입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은 형사에 나와요. 민사는 피고입니다. 자, 피고는 나쁜 놈이 아니에요. 피고는 그냥 소장을 받으면 피고랍니다. 피고. 근데 피고인은 당장 구속될 수 있는 나쁜 놈이죠. 서로 다릅니다. 그럼 민사소송은 자, 당사자가 주장해야만 법원이 판단하고 고려합니다.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판단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게 민사소송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민사소송은 변호사를 잘 만나야 전부 다 주장해서 법원에서 판사가 고려합니다. 자, 그러면 갑에게 중고차가 있는데 을과 1000만원의 매매계약 체결합니다. 그러면 을은 1000만원 줄 의무가 있고 갑은 중고차 인도해 줄 의무가 있죠. 그럼 동시에 하겠죠? 자, 그런데 갑이 자동차 안 넘겨요. 차 안 넘기고 너부터 돈 내놓으라고 대금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지금 누가 이상한 놈이죠? 갑이 이상하죠. 아니 자기는 자동차 안 넘기고 을에게 돈 먼저 내놓으라고 소송한 갑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갑을 원고 그래요. 소 제기한 자 원고. 을 잘못 없죠. 그래도 소장 받았잖아요. 그럼 피고랍니다. 그러니까 피고는 나쁜 놈이 아니에요. 그냥 소장을 받으면 그냥 수동이라 피고라고 소장을 보낸 놈을 원고랍니다. 이처럼 민사소송은 피고인이 없어요. 그럼 을은 차 바쁘더라도 법원에 가서 주장을 해야 돼요. 판사님, 아니 갑이 자동차 안 넘기니까 저도 돈 안 주고 있어요 라고 동시행함유권을 주장해야 고려합니다. 원형 주장해야 돼요. 그럼 주장하면 판사가 뭐랄까요? 싸우지 마시고 둘이 동시에 주고받으세요. 갑은 중고차 넘기고 을은 돈 주고 동시에 상환 서로 교환으로 급부하세요 라고 상환 급부 이행 판결 내립니다. 근데 항변권이 있더라도 주장하지 않죠? 그럼 법원은 여기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원고 전부 승소해버립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은 권리가 있더라도 주장 원용해야 돼요. 그래야 법원이 고려하고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음 구분소유 공유는 자, 공유에서 공부했죠? 강의 노트 146페이지 앞으로 갑니다. 굳이 안 보셔도 돼요.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호명신탁인데 대내적으로 정확히 구분소유고 대외적으로 공유관계를 말합니다. 즉 연예인들 쇼윈도 부부예요. 집에 가면 별거 하는데 밖에 나가면 둘이 손잡고 다니는 거 있죠. 광고 따려고. 그럼 토지를 갑과 을이 샀거든요. 근데 대내적으로 정확히 구분소유. 왼쪽은 갑소유로 오른쪽 을소유라고 정확히 구분소유했습니다. 그럼 등기도 중간에 분필해서 각자 등기하겠죠. 귀찮아서 등기는 전부에 공유 등기한 걸 구분소유적 공유랍니다. 그럼 자 여기 오른쪽에도 갑집은 등기돼 있죠. 왼쪽에는 을집은 등기돼 있죠. 서로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제3자가 불법점이하면 제3자에게는 공유죠. 그래서 갑은 내 땅에서 나갈 수 있고 전체에서 나갈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구분소유 공유는 유효입니다. 법원이 유효라고 판시해서 부동산 실명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이건 원칙 무효잖아요. 이건 유효라 부동산 실명법에서 제외되고 유효니까 해지 해소할 수 있어요. 해지 해소. 그럼 유효니까 해지 가능하죠. 그럼 해지하더라도 갑과 을은 원래부터 정확히 구분 소유라 공임을 분할할 게 없습니다. 대신 아까 오른쪽에 갑집은 등기되어 있다 그랬죠. 왼쪽에 을집은 등기되어 있죠. 그 집은 서로 이전해야겠죠. 그게 이전해야 되고 집은 서로 정리하겠죠. 이게 동시행 관계입니다. 동시행. 그래서 이게 동시행 관계에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동시행 관계 부정되는 경우로서 갑에게 X가 있는데 을이 3억 빌려줬습니다. 그 채권자 을이 저당권 취득하거나
저당권하고 똑같은 게 가등기담보, 양도담보입니다. 여기 담보가 보이죠? 담보. 그럼 셋 다 저당권하고 똑같다 생각하세요. 그럼 채무자갑이 채무를 변제하면 채권자는 돈 받았다고 영수증 써주는 게 동시행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럼 채무 변제하고 이거 말소 이게 동시행인가 문제가 돼요. 근데 채무 변제가 선의행이죠. 요즘 돈 갚는 거 핸드폰 1초 만에 핸드폰 송금합니다. 근데 이거 말소하려면 며칠 걸려요. 그래서 변제가 선의행, 등기 말소가 후이행으로 동시행이 아닙니다. 다시 강의 노트 213페이지로 오세요. 다음 부정되는 게 있는데,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은 주임법, 상임법이 나와요. 이게 후의무고 보증금 반환이 선의행 의무입니다. 즉 갑주택을 일가 임대차 있는데 임차인이 보증금 지급하고 의리주택을 점유합니다. 임대차가 끝나면 목적물 반환과 보증금 반환이 동시행이죠. 그래서 의리 목적물 반환 준비했는데 동시행 관계는 보증금 안 줍니다. 그때 을은 보통 셋 중에 하나 할 수 있어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경매 청구할 수 있고, 네가 돈 안 주면 을 나도 못 나가라고 동시행무효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개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을은 당장 이사 나가야 됩니다. 그때 을은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을 권리가 공시가 되기 때문에 이사 나가더라도, 즉 대항력권 상실하더라도 원래 있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살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사 나가요. 그럼 이게 등기가 됐단 말은 이 등기가 뭐죠? 이제 갑이 온천하에 공시되죠. 이게 보증금 못 빼준 놈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갑이 얼마나 쪽팔려요. 그래서 갑이 야 돈 줄게 빨리 말소해 그랬죠. 그럼 이게 서로 동시행이 아닙니다. 원래 목적물 반환과 보증금 반환이 동시행인데 임대인이 돈 안 주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이겠죠. 그럼 보증금 반환이 선행이고 등기 말소가 후행으로 동시행이 아닙니다. 그 다음 자 갑에게 X가 있어요. 을이 3억 빌려주고 X부동산에 근저당권 취득했습니다. 근데 X가 경매가 나와서 병이 경락받았어요. 경락이 낙찰자. 그럼 병이 낸 매각대금이 X부동산에 이 우선 변제권자에게 배당이 되고 이제 법원이 촉탁으로 채무자 갑에서 경락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 줍니다. 이러고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나중에 경매가 무효로 판명이 됩니다. 그럼 을과 평 받은 거 다 되돌려야겠죠. 낙찰자는 채무자에게 등기 다시 말소해주고 그 저당권자는 받은 배당금 다시 반환해야겠죠. 이 보라색과 파란색은 동시행이 아닙니다. 사람이 달라요. 보라색은 갑과 병의 관계고 파란색은 을과 병 사람이 달라서 이건 동시행 관계가 아닙니다. 그럼 자 근저당 실행하는 경매가 무효가 된 경우 매수인 병, 낙찰자, 병의 채무자 갑, 갑에 대한 소유권 등기 말소 의무와 근저당권자 을, 매수인 병에 대한 배당금 반환은 사람이 달라서 동시행이 아닙니다. 기출문제집 153페이지입니다. 1번 통신관계 설명 틀린 거죠. 계약법은 다 임의규정이라 특약 유효입니다. 그래서 동시항매권을 배제하는 당사자 특약 유효가 됩니다. 2번 동시항매권 원형 주장이었으면 법원은 인정 여부를 고려 심리하지 필요가 없어요. 3번 잘 보세요. 3번 동시행관계 있는 시작되죠. 그럼 질 끝에도 있다, 존속한다로 끝납니다. 3번 동시행관계는 채무 중 일방채무의 이행불능 동남쳐요. 아까 채권양도와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여전히 동시행관계가 있다 그랬죠. 아까 채권양도, 이행불능 네 글자 두 개 아예 외우라 했습니다. 4번 일방 이행 제공으로 수령지시에 빠진 상대방은 그 후 일방이 이행 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하면 항변권 주장할 수 있다고 아까 조폭사례 봤죠? 조폭사례 이게 정답입니다. 5번 구분 소유주 공유관계 해에서 나가게 되죠. 나가게 되면 공유 지분권자 상호 간의 지분 이전 등기 의무 동시행관계라고 방금 공부했습니다. 이번 항변권 틀린 거죠. 이번 해제 나가리
계약 해지로 인한 당사자 상호 간 원상예복 의무 동시행입니다. 이번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해소 나가리 해소되는 경우 공유지분권자 상호 간의 지분 이전 등기 의무 동시행입니다. 다음은 임차권 등기 명령 후에 등기된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 이게 후죠. 후 의무. 보증금 하나니 선이행. 동시행이다. 이게 정답이죠. 틀렸습니다. 자, 4번처럼 동시행관계 있는 시작되면 질 끝에도 있다 존속한다로 끝나요. 동시행관계는 어느 일방? 자, 채권양도 또 넘쳐요. 그럼 아까 채권양도 4글자, 이행물릉 4글자. 채권양도 되더라도 동일성 인정되는 한 동시행관계 존속한다 그랬어요. 5번이 이제 불안행명권. 일방 당사자가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상대방 채무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데 항명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불안행명권이었죠. 한번 항명권 옳은 겁니다. 자, 1번 또 나왔죠. 동시행관계 있는 시작되면 저 그때 있다 존속한다요. 그래서 1번 동시행관계 있는 쌍방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 동남쳐요. 이행불능이 되어서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면 존속한다 있습니다. 이번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동시항명권이 있죠. 기에서 임차 목적물을 점유한 불법점이 아니죠. 불법점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치지 않아요. 항변권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월세는 줘야겠죠. 근데 불법점유가 아니라 손해배상이 아닙니다. 3번 동시항명권은 당사자 주장 원형이 없으면 법원의 직권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4번 채권자의 이행청구 소송에서 채무자가 주장한 동시행함이 받아들여지면 아까 전부 패소가 아니라 상환급부 판결한다 그랬죠. 중고차 동시에 주고받아 상환급부 판결 또는 상환이행 판결을 하게 됩니다. 5번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 지체, 아까 중도금 지체한 동안에 상대방 갑 채무 변제기가 도래하면 쌍방 의무가 동시행이 된다고 그랬죠. 5번이 정답입니다. 4번 동시행이 있지 않는 거죠. 1번 해제 동그라미, 2번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해소 동그라미 나가리 다 동시행이에요. 3번이 317조 전세권이 소멸 동그라미 나가리 소멸한 때 자, 가로 쳐봐요. 첫 번째 가로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의무 가로 쳐요. 두 번째 가로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 의무 가로 동시행입니다. 4번 근저당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가 된 경우 자, 첫 번째 가로 낙찰자 아까 평 채무자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 가로 치세요. 두 번째 가로 근저당권자 의뢰 낙찰자 병에 대한 배당금 반환 의무 가로 쳐요. 그럼 사람이 다르죠. 첫 번째 가로는 병과 갑, 두 번째 가로는 을과 병, 사람이 달라서 동시행 아닙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5번 가등기 담보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가등기 담보에 있어서 자, 첫 번째 가로 채권자의 청산금 지급 의무 가로쳐요. 두 번째 가로 채무자의 목적 부동산에 대한 본등기와 인도 의무 가로 이건 동시행이라고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근데 5번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기는 1번, 2번 특히 중요합니다. 5번 박스로 많이 나오죠. 동시행관계 있는 겁니다. 1번 임대차 종료 시 임차보증금 반환,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 서로 동시행입니다. 피담보 채권을 변제할 의무 선이행, 아까 1초 만에 끝나죠. 근저당 설정 등기 말소 며칠 걸어 이게 후이행, 동시행 아닙니다. 이것은 무효에서 공부했어요.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먼저 받아야 되죠. 허가를 먼저 받아서 유효가 되면 매수인이 매매대금 주는 거라. 허가 신청 협력 의무가 선이행, 그리고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이 후이행으로 동시행 아닙니다. 야, 리을은 몰라도 되는데 몰라도 됩니다. 건물 임차인이 건물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합니다. 그럼 매매계약이 성립돼요. 그럼 매매계약이 성립되면 이행은 동시죠. 여기서 끝났어요. 동시해야 된다. 그래서 토지 임차인의 건물 인도 및 소유권 등기 말소와 임대인의 건물 대금 지급 동시행.
아무튼 여기서 끝났습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 행사하면 매매가 형성되니까 동시행이다. 근데 리을은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돼요. 답은 3번으로 바로 나옵니다. 6번 동시행하게 있는 거죠. 부동산 매매계약 그럼 동시행이죠. 동시행.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하겠죠. 매수인은 찬대금 잔금조하겠죠. 동시행입니다. 니은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의 임차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은 임차 물건 반환 동시행이죠. 그리고 또 나서요. 토지거래 허가 신청자 합력이 선이행이고 매수인 돈 주는 게 후이행으로 동시행 아닙니다. 답은 4번입니다. 1번 동시행이 있는 거죠. 기억 주의하세요. 기억. 임대차 계약이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 목적물 반환과 동시행 관계가 있는 게 임대인은 권리금이 아니라 보증금이죠. 권리금이 아니에요. 보증금입니다. 그래서 권리금에서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두 개는 결론관계 없다. 그러니까 동시행관계 아니다가 대법원 판례입니다.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과 임대인은 보증금이 동시행이에요. 니은 주임법상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행해진 임차권 등기 말소가 후이행,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으로 동시행 아닙니다. 구분 소유적 공용관계 해에서 나가리 되면 지분 이전 동시행을 했죠.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이론 강의 꼭 두세 번 이상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문제가 잘 풀립니다. 이걸로 기본을 닦고 준비 기출로 더 심화하는 겁니다. 다음 중개사법 이론 강의도 꼼꼼히 들으셔야 돼요. 2차 과목 고득점 효자 과목입니다. 그래서 민법 중개사법 이론 강의 꼭 들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